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지정맥류 명의시죠. 참아지외과의 박인수 원장님과 함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아지외과 대표원장 혈관외과 전문의 박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하지정맥류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지정맥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사실 이 주제는 저희가 예전에도 조금 다뤄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가장 좀 이게 어떨까? 이런 방법이 있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궁금증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략하게 좀 큰 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보통 이런 얘기하면은 거의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비수술적 치료법이 있고, 뭐 이게 약물 치료가 있고, 수술이 있고 이렇다 하시는데 네. 어떤가요? 네, 맞아요. 그렇죠. 뭐 의사들이 보통 얘기할 때 다 항상 처음에 뭐 약물 치료, 뭐 보존적 치료, 뭐 하다 뭐 수술적 치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잘하시는. 저 이제 전문가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보존적 치료 먼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쉬운 거 먼저. 보존적 치료도 크게 세 가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먹는 약, 그다음에 신는 압박 스타킹, 그다음에 생활 습관, 이제 운동, 그렇게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존적 치료라는 건 하지정맥류를 사실 완치하는 개념의 치료는 아니고 증상을 완화하는 보조적인 방법, 보존적인 방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먹는 약은 뭐 시중에서 TV 광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방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 사실 정맥류 처방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약들이 정맥류를 치료하거나 낫게 할 수는 없지만 연관된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통증을 좀 제거해주고 조금 진행되는 속도를 억제시켜주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박 스타킹 있죠? 우리가 압박 스타킹을 착용을 해주면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걸 좀 억제를 시켜줄 수가 있고, 부종이나 통증이나 어떤 무거운 그런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스타킹을 신음으로 인해서 조금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운동이죠. 결국은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건 다리 정맥의 혈액순환 장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운동을 하게 되면 하체 정맥혈관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그로 인해서 생겼던 불편한 증상들이 완화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쥐가 나거나 붓거나 저리거나 하신 분들이 운동도 이제 물론 종류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적절한 운동을 잘 하게 되면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혈관이 들어가진 않지만, 튀어나온 게 없어지지 않지만 증상을 완화시켜주게 되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먹는 약, 압박 스타킹, 그리고 생활습관, 운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보존적 치료는 하지정맥류를 완전히 낫게 해준다기보다는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작용이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비수술적 치료, 주사 치료라고 하죠. 혈관 경화요법.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네, 혈관 경화요법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주사예요. 주사로 치료하는 건데, 정맥류가 울퉁불퉁 심하고 튀어나온 분들은 사실 주사 한 방으로 치료하기는 어려운데 작은 거, 실핏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망상정맥류, 거미양 정맥류, 모세혈관 확장증,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작은 혈관들은 수술 안 하고도 이제 주사로 치료해서 없앨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치료적인 개념입니다. 완치적인 개념인데, 심하지 않은 초기에 크기가 크지 않은 정맥 혈관들은 주사 치료로 치료할 수가 있고, 혈관 경화요법이라는 그 주제로도 사실 저희가 저번에 또 영상을 2번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그래서 그런 거 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치료 방법입니다. 이게 수술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제일 조금 두려워하시기도 하고 궁금해하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보통 왜 시술이라고도 하고 수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시술과 수술, 이게 크게 수술을 하면은 이게 수술인 거고 좀 작게 하면 시술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술과 수술의 구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시술과 수술의 구분은 의학적으로 명확하진 않아요. 시술과 수술, 약간 비슷하게도 쓰이는 거죠? 그렇죠. 명확하게 없고, 과거에 사실 이제 외과 의사들이 뭔가 칼을 잡고선 하는 거는 그냥 다 수술이었죠.
근데 이제 치료 방법이 워낙 개발이 되고 보다 덜 침습적이고 덜 아프고 흉터도 적게 남고 금방 끝나고 뭐 회복도 빠른 이제 좋은 간단한 방법들이 자꾸 개발이 되다 보니까 전통적인 개념에 뭔가 째고 뜯어내고 하는 수술은 아닌데 그래도 뭔가 칼을 대기는 돼야 되는 이제 그런 개념의 치료들이 생기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좀 간단한 수술, 쉬운 수술 뭐 이러면서 이제 시술의 개념이라는 개념이 사실 나왔고요. 뭐 교과서적으로는 절개를 해서 혈관을 제거하는 걸 수술이라고 하고 뭐 그렇지 않은 건 시술이다 뭐 이렇게 또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 뭐 의학적으로 사실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의사들이 보기에도 사실 수술과 시술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에서 굳이 이걸 또 나눠보자고 하면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100년 이상의 역사가 된 전통적인 절개를 해서 치료하는 외과적인 방법, 발거술, 뭐 스트리핑, 뭐 절개 수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방법 그거를 이제 시술이라고 하진 않을 것 같고 그거에 이견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최근 나온 지 뭐 한 20-30년이 채 안 된 방법들 사실 절개하는 방법 말고는 다 이쪽인데 레이저, 고주파, 상품용 베나실, 상품용 클라리벤 그런 4가지의 치료 방법은 사실 뭐 굳이 법적으로 하자면 이제 시술로 사실 구분은 돼 있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보험 기준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심평원에서 뭐 여러 가지 보험 기준을 봤을 때 시술과 수술 사실 구분을 하는 게 이제 현실적인 상황이긴 하고 근데 뭐 외과의사 입장에서 그게 시술과 수술의 의미는 크게 없고요. 레이저를 하든 뭐 베나실을 하든 클라리빙을 하든 심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출혈이나 절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술적인 방법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술장 안에서는 수술처럼 일이 커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수술적인 방법, 발거술로 한다고 하더라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시술을 한 것만큼처럼 간단하게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실 수술명이나 방법을 가지고 뭐 구분하는 건 사실 의학적으로 의미는 없어요. 5가지 방법은 어쨌거나 하지정맥류는 일단은 완치하는 수술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맨날 이것만 하니까요. 네. 역시. 오늘은 이 하지정맥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보존적 치료 방법, 또 비수술적 치료 방법, 주사요법이죠. 네. 그리고 이제 수술적 치료요법의 5가지 방법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로 하지정맥류를 관리하고 또 치료할 수 있지만 나의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직접적으로 진단을 받아보시고 초음파 검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저희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네, 사실 어떤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정말 뭐 환자마다 그다음에 의료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처럼 내가 정맥류가 조금 있는데 무슨 치료해야 되나 사실 참 대답하기 어렵긴 한데 기본적으로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이제 초음파 검사 제일 중요하고요. 정맥류 진단은 초음파 검사상 역류가 0.5초 이상 나타나고 뭐 역류가 있고 사이즈가 얼마고 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가 없으면 정맥류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초음파 검사 없이 그냥 겉으로 보고선 괜찮아요 하는 건 그거는 사실 정확한 진료는 아니죠. 초음파 검사 결과 없으면 보험도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내 진단 코드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보존적 방법, 비수술적 방법, 수술적 방법 상황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각각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전에 다룬 적이 있어서 찾아보시면 조금 디테일하게 각각에 대해서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병원에서 늘 바로바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정보 가지고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